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찍 끝내줘에서 이번 발표를 맡은 조경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배드마스크이고,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근에 엣지 디바이스의 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들이 출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도 똑같이 많이 발전한 만큼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머신러닝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머신러닝 기술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만큼 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 프라이버시가 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Federated Learning입니다. Federated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엣지 디바이스 로컬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센트럴 서버에서는 그 결과만을 통합해서 다시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 전달해 줌으로써 각 엣지 디바이스가 로컬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Federated Learning에는 좀 크게 세 가지 관점인데요. 먼저 non-IID 데이터를 통해서 그 퍼스널리제이션 모델을 잘 구축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주 문제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제약이 좀 큰 편인데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엣지 디바이스 자체의 성능은 보통 센트럴 서버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 컴퓨테이션 양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이 Federated Learning에 주어진 큰 세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에 관한 현 상황을 보면은 제일 최근 좀 괜찮다고 알려진 LG Federated Average 방식 같은 경우에는 14.39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인셉션 V4 모델에 대해서 이 경우 이제 기존 모델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실제로 적용하기엔 매우 긴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테이션 코스트인데요. 컴퓨테이션 코스트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와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게 되면 이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러한 최적점을 찾는 것이 여전히 태스크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적용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때문에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와 컴퓨테이션 코스트 둘 모두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온 방식이 배드마스크입니다. 배드마스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과 인프런스에 들어가는 컴퓨테이션 코스트 역시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non-IID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퍼스널라이제이션 모델이 잘 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배드마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배드마스크에서는 각 로컬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그 바이너리 마스크라는 걸 생성하게 됩니다. 이 마스크가 어느 정도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통신을 이 바이너리 마스크로만 통해서 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이너리 마스크는 기존 모델의 풀웨이트보다 통신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에서 업데이트 될 때도 저희는 이 바이너리 마스크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이너리 마스크는 스팔시티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비용이 기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건데, 이렇게 바이너리 마스크만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게 잘 동작하겠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를 어느 정도 증명하기 위해서 기존 참고된 논문들을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로터리 티켓 하이포더시스라는 건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덴스한 모델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면은 기존에 들어갔던 학습 이터레이션과 똑같은 수를 해서 이제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논문에서 시사하는 바는 만약에 우리가 좋은 마스크만 찾을 수 있으면은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으로 참고한 논문은 Deconstructing Lottery Ticket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학습되지 않는, 그러니까 untrained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좋은 마스크를 찾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논문을 통해서 저희는 결국에는 마스크를 생각보다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트레인 네트워크 없이 네트워크를 트레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가정인데요.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들이 어느 정도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즉 모델 학습한 전체가 퍼스널리티를 가지는 게 아니고 모델 구조에서도 어느 정도 개성, 퍼스널리티를 다룰 수 있을 거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는 퍼스널라이제이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이 세 논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이너리 마스크만 학습하고 교환해도 충분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드 마스크의 설명에 하기 앞서 바이너리 마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마스크는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1 또는 0에 해당하는 값이 주어진 마스크로 이제 1일 경우 기존 웨이트를 그대로 들고 오게 되고 0일 경우에는 기존 웨이트가 사라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루닝을 그냥 마스크 형태로 옮겨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그럼 이 바이너리 마스크를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입니다. 실제로 일형 바이너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서는 실수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하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실수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MOD라고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실제 학습을 할 때는 MO를 시그모이드를 시켜서 MIJ라는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걸 웨이트에 곱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텝 3에 있는 것만큼 있는 식과 같이 저희가 로스, 체인룰을 통해서 로스를 계산할 수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MO를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최적화된 마스크를 찾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 전달하는 마스크는 바이너리 마스크이기 때문에 어떤 스레시오드 타우를 설정해 가지고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1, 아닌 값은 0으로 해서 바이너리 마스크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패드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드리겠습니다. 패드 마스크의 첫 번째 과정은 원샷 프루닝이라는 과정인데요. 먼저 센트럴 서버로부터 모든 엣지 디바이스들이 같은 웨이트를 전달받게 됩니다. 같은 웨이트를 전달을 받게 되고 이제 이 디바이스들은 각각의 로컬 데이터를 통해서 마스크를 하나씩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스크를 원의 폭 동안 학습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퍼스널리티를 갖춘 마스크 구조를 찾는 게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값은 이제 실제 웨이트에다가 MR 방금 설명드렸던 실수를 엘리멘트 와이즈 곱한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프루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W 곱하기 MR을 상위 P%만 그대로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프루닝 과정은 탑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밑에 클래시파이어 파트에 해당하는 아랫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 각 디바이스는 어느 정도 퍼스널리티를 갖춘 바이너리 마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로컬 마스크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제 센트럴 서버에서 일종의 T 이터레이션 동안 각각의 학습할 디바이스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디바이스에서 마스크를 학습을 해서 또 전달을 받게 될 건데요. 이 과정이 로컬 마스크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제 로컬 마스크를 옵티마이제이션 트레인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이너리 마스크 방식, 업데이트 방식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있다라면 레귤러라이제이션 파트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스파시티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이제 어느 정도 모델의 스트럭처를 고려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뜻합니다. 이제 위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allconv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 allFC 같은 경우에는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식을 뜻합니다.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각 필터에 대한 놈과 각 채널에 대한 놈 두 개를 더하는 방식을 레귤라이제이션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같은 경우는 로우의 놈과 각 컬럼들의 놈을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더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제 이걸 통해서 0으로 되는 부위들은 같은 필터에 있거나 같은 채널 또는 같은 로우에 있거나 같은 컬럼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에서 저
해당하는 파트를 아예 무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도 줄어들게 되고 실제 계산할 때도 아예 한 파트가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계산량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LSTM 모델에 대해서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 뭐 0.5%뿐이 성능 차이가 나지 않지만 LSTM 같은 경우는 무려 7%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 논문 저자는 이 이유가 LSTM과 같이 리커런트한 구조에서는 마스크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WO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빼면은 마스크를 빼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성능은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는데요. 때문에 LSTM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센트럴 서버에서 결국에 로컬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통합하는 과정은 그냥 단순하게 겹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그런 평균 내는 과정을 사용하게 되고 겹치지 않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그대로 들고 오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에 간단한 예시가 있는데요. 먼저 디바이스 I, J에 대해서 채널 1, 2, 3에 대한 마스크를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I 같은 경우에는 채널 1과 3에 대한 마스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디바이스 2 같은 경우에 J 같은 경우에는 채널 1에 대한 마스크만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채널 1에 대한 마스크는 두 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센트럴 서버에서는 이 두 개를 평균을 내 가지고 그 글로벌 마스크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채널 3에 대해서는 I만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I 마스크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퍼스널라이즈드 된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위 과정과 같이 그 어느 정도 퍼스널라이제이션 된 마스크 구조를 얻고 나면은 이제 이 글로벌 마스크와 처음에 생성한 로컬 마스크를 결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각 디바이스 웨이트에 모두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 디바이스들은 결국에 스팔스드한 퍼스널라이즈드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델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로컬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어느 정도 학습하게 되면은 좋은 성능을 내는 그 개인화 모델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때까지 바이너리 마스크만 계속 사용을 하였고 모델 학습도 모두 스팔스한 구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와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매우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패드마스크에 대한 알고리즘 소개였고요. 여기서부터는 그 패드마스크를 결국 실험해본 내용들입니다. 실험은 이제 좀 크게 세 가지 태스크에 사용되는 하였는데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휴먼 액티비티 레코그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넥스트 캐릭터 P 리딕션이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제슨하고 라즈베리 파이, 그다음 서버는 저런 식으로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실험에서 사용되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어론에서 이제 다른 뭐 디바이스들과 통신 없이 그냥 본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를 뜻하고 배드에이비즈는 나머지는 이미 피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좀 유명한 그 기존 모델들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인퍼런스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각 디바이스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해서 그걸 평균 낸 것을 뜻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코스나 컴퓨테이션 코스는 그냥 저희가 잘 아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확인할 것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입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인퍼런스 어큐러시하고 커뮤니케이션 타임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래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을수록 그 성능은 좋으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적게 들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는 저희 이 논문에서 말한 패드마스크가 모두 위치하고 있고 때문에 저희는 패드마스크가 커뮤니케이션을 줄이면서 성능은 별로 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테이션 시간인데요. 베이스라인과 모델 했을 때 모두 컴퓨테이션이 한 대충 3배에서 1.23배에서 3배까지 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이제 패드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시티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기존 모델에 비해서 그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 비교해봤을 때 결국 실제로 제일 작은 거는 BNN Fed Average이지만 BNN Fed Average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결과에 보시면은 저기 갈색 오각형 위치에 있는데 그 억절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패드 마스크가 메모리를 잘 아끼면서 성능을 잘 줄이지 않은 더 BNN Fed Average보다 좀 더 좋은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에너지 컨섬션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패드 마스크가 이제 BNN Fed Average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줄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실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것은 그러면 한 번에 그 학습해서 전달받는, 그러니까 통계내는 로컬 디바이스는 몇 개가 좋은가, 그걸 테스트 해본 건데요. 20개, 40개, 80개에서 그 디바이스 수를 급격하게 늘려보았지만 생각보다 어큐러시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히테로지니어스 데이터, 그러니까 각 디바이스 데이터들이 논 IID가 심할 경우에는 학습이 또 잘 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본 건데요. 지금 밸런스 레이트가 오른쪽 갈수록 밸런스가 많이 뭉개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큐러시는 대충 한 1에서 2% 정도로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패드 마스크에 대한 논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패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마스크만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잘 지킨다라는 과제를 잘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계속 뭐라 해야 되지? 바이너리 마스크와 그 스파르시티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코스트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낮게 되고요. 앞서 보였다시피 메모리 소요량이나 뭐 에너지 소모량 이런 것도 덕분에 낮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와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이제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훨씬 다 잘 줄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느 정도 단점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먼저 LSTM과 같이 그 리커런트한 구조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LSTM과 같이 문제를 발견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내놓은 해답이 그렇게 리저너블한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똑같은 리커런트한 구조가 생겼을 때는 이제 다시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프루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프루닝이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를 얻는 과정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보니까 사실 똑같이 되는 그 프루닝 하는 방식도 좀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여기에서 참조한 디컨스트럭트 노터리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웨이트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웨이트의 사인도 변하지 않는 경우만 채택을 해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사인은 무시하고 그냥 크기만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왜 이랬는지, 왜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로컬 웨이트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인데요. 여기에 이 과정에 대해서 해당 논문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원들과 한번 토론을 해본 결과 이 논문에서 말한 구조대로라면은 같은 웨이트에서 시작해야만 이제 각각에 맞는 퍼스널리티 마스크를 얻기 때문에 결국 웨이트를 한번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마스크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로컬 데이터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이 마스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마스크를 한번 웨이트를 한번 초기화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트레인했던 로컬 웨이트를 다 한번 날려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활용할 수는 없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 패드 마스크는 저희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패드 마스크에 대한 저희 그 논문 리뷰였고요. 다음은 레퍼런스, 저희가 참고했던 레퍼런스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찍 끝내줘의 발표였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